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1년 제1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 정해진 규칙이죠.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암기하면 암기할수록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 중요한 부분 줄쳐서 다음에 반복해서 볼 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 문제, 문제 중에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이 가능한 문제는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처럼 중요한 부분 이렇게 줄쳐가면서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줄쳐가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통신선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62.2를 보시면 전력 보안 통신선의 시설 높이와 이격거리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통신선과 저압 가공전선, 또는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문제는 센티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60cm가 됩니다. 이 문제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가 전력선이고요. 이게 지지물입니다. 여기가 지지물. 지지물이라는 건 철탑이 될 수가 있고요. 철주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주라고 합시다. 이 지지물에 여기 위에 전력선, 문제에서는 22.9kV라고 했죠. 22.9kV를 이렇게 맨 위에다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가설을 한다고 하죠. 가설하고, 그 밑에 중성선을 가설합니다. 그 밑에 중성선을 가설하고, 이 첨가통신선을 그 밑에다 가설을 해요. 이 첨가통신선은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첨가통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 다중접지한 중성선, 이 중선선과 이 첨가통신선의 이격거리를 물어본 겁니다. 이 이격거리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362.2에 이격거리는 0.6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0.6m, 60cm,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암기하시면 좀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2번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중 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기역 또는 니은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답은 1번. 기역은 누설 전류가 되고요. 니은은 유도 작용이 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4.5 지중 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문제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중 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누설 전류 또는 유도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통신상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이 문제 역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지중 전선로는 땅 밑으로 가설하는 전선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곳이 대지면 이 밑에다가 땅 밑에다가 관로를 설치해서 그 관로 안으로 전력선이나 지중 약전류 전선 이런 것들을 가설합니다. 근데 요 빨간색이 전력선이고요. 전력선. 요 보라색이 요 밑에 있는 선이 약전류 전선이라고 할 때 약전류 전선. 여기서 얘기하는 약전류 전선은 통신선, 전화선, TV 케이블 이런 것들을 약전류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가설할 때 이렇게 동시에 가설할 때 이 전력선에서 누설되는 전류로 인해서 이 약전류 전선에 통신상에 장애를 주거나
이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주변으로 자개가 발생하죠. 예,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되는데 이 자개에 의해서 유도작용, 즉 이 약전류 전선에 전압이 유기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전력선과 약전류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주는 방법, 그리고 기타 적당한 방법, 이 중간에다 뭐 차폐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하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 이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그래서 8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3번 정격 상충기의 정격 격자입니다. 이거 자. 정격 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몇 메타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3.5m 이상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41.7.1 정격 살충기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정격 살충기의 정격 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3.5m 이상 높은 곳에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3.5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정격 격자라는 건 뭐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돼서 이 안에 고압이 흐르는 이런 모양의 정격 살충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격 살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게 쭉 날아서 이 안에 이 고압에 딱 닿으면은 비식해서 이제 타서 죽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 시골집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데 이런 거 이제 나무 좀 많고 이런데 벌레 좀 날아다니는 벌레들 많은 곳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죠. 정격 살충기는 바닥에서 3.5m 이상 높은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4번 사용 전압이 154kV인 모선에 접속되는 전력용 캐피시터에 울타리 시설을 하는 경우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몇 메타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4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을 보시면 여기 표에 특고압용 기계기구 충전 부분의 지표상 높이를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에서 154kV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구분에 보면 35kV 초과 160kV 이하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여기 보시면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6m. 그래서 답은 4번 6m가 되고요. 이 문제 역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문제에서 전력용 캐패시터, 전력용 콘덴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전소 같은 데 보면 전력용 콘덴서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아니면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연결시켜서 한 뱅크를 이루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이때 이 시설 주변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시설합니다. 울타리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를 딱 시설을 할 때 이 높이와 이 거리를 더한 것이 6m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160kV 이하일 때 그때는 6m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이 전압이 35kV 이하일 때는 이 높이와 거리를 더한 그 거리가 5m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문제에서 나온 전력용 콘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변압기, 차단기, 뭐 리액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용 전압이 154kV이기 때문에 답은 6m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5번 사용 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전선으로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5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제1차 접근 상태에서의 이격거리를 알 수 있는 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문제에서 22.9k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5kV 이하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선으로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전선이 특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에 이격거리는 1m라고 나와 있죠. 답은 2번 1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삭도는 뭐냐면 여러분 케이블카 아시죠? 케이블카 이렇게 줄을 쭉 연결해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런 물건, 예, 이런 것들을 삭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 1차 접근 상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예, 이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지지물이 이렇게 쓰러졌다고 가정합시다. 예, 이렇게 쓰러지면 이 높이만큼 이렇게 쓰러지겠죠? 이쪽으로 쓰러지면 이 높이만큼 이렇게 쓰러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지물이 쓰러졌을 때의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예, 제 1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2차 접근 상태도 있죠. 제 2차 접근 상태는 뭐냐면 이 지지물과 3m 거리에 있는 이 공간을 제 2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1차 접근 상태 안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예,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삭도가 이 1차 접근 상태에 이렇게 설치될 경우, 이렇게 시설될 경우 이 가공전선과 이 삭도와의 이격거리, 예, 그리고 이때의 이 전력선의 전압은, 예, 35kV 이하, 예, 22.9kV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전선으로는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할 경우 이 삭도와의 이격거리는 1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5번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인가? 단, 전선은 특고압 절연 전선이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예,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알 수 있는 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문제에서 22.9kV 줬죠. 그럼 35kV 이하가 되겠고요. 여기서 특고압 절연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특고압 절연전선일 경우에 8m.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시가지는 도시의 큰 길거리, 도시 안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을 가설할 경우 이 가공전선의 높이는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일 경우에는 8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7번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 제곱인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3.1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5mm 제곱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8번 리플풀이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몇 %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112 용어 정리에 보시면 리플풀이 직류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처음 나온 문제죠. 자, 리플풀이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는 리플풀이 직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죠. 결국은 용어 정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112 용어 정리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번 용어 정리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책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2011년 제1회 처음 보시면 여기 QR코드 제가 넣어놨습니다. QR코드 요거 핸드폰으로 딱 찍으시면은 바로 한국전기설비 규정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QR코드가 여기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책 1권 한국전기설비 규정 제일 첫 장 보시면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사진 딱 찍으시면 한국전기설비 규정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어 정의
112번의 용어 정리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9번 저압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몇 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보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1mA가 되겠습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는 건 전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의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하면 전선에서 전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죠? 피복이죠. 이 피복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이것을 측정할 때는 전기를 정전시켜 놓고 전기를 끊어 놓고 측정을 합니다. 이 절연 저항 측정하는 기기를 뭐라고 하죠? 메가 테스터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메가 테스터기로 절연을 측정할 때 이 정전이 어려운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공장 같은 데서 계속 운전이 돼야 되는 공장이나 혹은 뭐 병원 같은 곳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중요한 부하가 운전되는 이런 곳에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절연 측정하는 대신 이 누설 전류를 측정해서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0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10을 보시면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규정 중에 발전기 내부 또는 조상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한 경우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2번은 발전기 내부 수소의 순도가 70% 이하로 저한 경우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수소의 순도는 70%가 아니고 85% 이하로 저한 경우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소 냉각식 발전기는 뭐냐면 우리가 발전을 할 때 회전자가 막 돌죠. 이게 돌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수소를 이용해서 냉각시켜주는 발전기를 수소 냉각식 발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냉각식 발전기를 시설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 3, 4번은 맞는 적합한 시설 기준이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저압 절연 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122.1 절연전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저압 절연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알루미늄 절연전선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전선 이렇게 피복에 보면 이게 뭐 450대 75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450은 상전압을 의미하고요. 이 750은 선간전압을 의미합니다. 즉 허용전압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가시고요. 9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2번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지중조가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402 전기철도의 용어 정리 보시면 가선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기철도 차량의 가선 방식,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으로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 레일 방식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중 조가선 방식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번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3번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3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가요 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3번은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4번 터널 안에 전선로의 저압 전선이 그 터널 안에 다른 저압 전선 그리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하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저압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이격거리가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이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5.2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이 그 터널 안에 다른 저압 전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과 이하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3.7 배전 설비와 다른 공급 설비와의 접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때 저압 옥내 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등회로 배선이나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1m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m. 그런데 문제에서는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격거리는 0.1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0.1m면 10cm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길고 이 설명도 좀 길게 해서 좀 복잡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신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터널 안에 저압전선을 애자공사로 했었을 때 그 외에 다른 저압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1m, 10cm가 된다.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선이 나전선일 경우, 즉 피복이 없는 전선일 경우는 0.3m, 30cm가 되겠죠. 문제는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10cm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4번은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95번 전기철도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피레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451.4 피레기의 선정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피레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방전 개시 전압 및 제한 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피레기는 개방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방형이 아니고 밀봉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95번의 3번은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6번 전선의 단면적이 38mm 제곱인 경동 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로는 비종 철추 또는 비종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경가는 몇 메타 이하이어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2 특고압 보완공사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 시 경간 제한을 알 수 있는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보면 비종 철추 또는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했죠. 그 지지물의 종류가 비종 철추 또는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 경가는 200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는 뭐냐면 제가 85번에서 설명드린 제1차 접근 상태, 즉 지지물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그 거리, 여기가 1차 접근 상태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 공간 안에 어떤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된 경우를 1차 접근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1차 접근 상태가 되는 경우엔 위험하겠죠.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로가 특고압일 때 이때 하는 공사를 제3종 특고압 보완 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접근 상태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사보다 그 평범한 상태에서의 공사보다 더 안전을 중요시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접근 상태가 아닌 특고압일 때 그때의 지지물의 경과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1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특과 가공전선의 경관 제한이라고 제3종 특과 보안공사가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제1차 접근 상태가 아닌 경우에요. 이때는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할 경우 경관은 150m가 되고요. B종 철주 또는 B종 철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할 경우 이때 경관은 250m, 그리고 철탑은 600m가 됩니다. 600m. 그러니까 제3종 특과 보안공사 시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관이 이렇게 줄지요. 그래서 96번의 답은 200m 이하로 해야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7번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의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1번 전압과 전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522.3.6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를 보시면 태양광 설비에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전압과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8번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경우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234.15.6 누전 차단기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8번의 답은 2번 150V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9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몇 가닥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3가닥 이상이어야 하죠. 지선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이 경우에는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으로 한다. 소선은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3가닥. 그리고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할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mm 이상인 아연도 연선으로서 소선의 인장 강도가 0.68kN/mm 제곱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모든 내용이 문제에 나왔어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99번에는 소선의 가닥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3가닥 이상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0번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접지 계통의 분류가 아닌 것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203.1 계통 접지 구성을 보시면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 접지 계통은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IT, TN, TT, TC는 없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1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신규로 나온 문제가 좀 많았죠. 그래서 이번 회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한국전기설비 규정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회차 준비하는 게 좀 걱정된다. 어떻게 공부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암기하고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모두 다 암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번 회차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어렵게 나왔을 뿐이에요. 어렵게 나왔다는 건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른 과목들도 그 회차마다 어렵게 나오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그냥 어렵게 나왔을 뿐이에요.
요번에 어렵게 나왔다면 다음에 또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공부한 대로 계속 공부를 쭉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